지금부터 줄리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서울의 소리 방송 금지 가처분 법원 결정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업과의 커넥션, 뇌물 의혹 그리고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또한 김건희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뉴스포스와의 인터뷰에서 줄리 의혹에 대해 스스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줄리를 한번 좀 취재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 뉴스공장은 지난 1월 25일 날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 협회 회장이 97년 줄리를 만났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오늘 팩트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전 회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조선일보에서 당시 르네상스 호텔 6층에 기계실 공조실이 있었다. 6층에 회장이 사용하는 연회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6층 기계 공조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6층은 우측 절반만 기계실이고 좌측 절반은 조남우 회장의 사무실과 연회장이 있어서 그 우측 절반 기계실도 저 끝쪽 부분에서는 옥상 쪽에 그 닥터인가 뭐 큰 그렇게 그 공기 정화하는 시설까지 있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리의 첫 번째 전시회도 본인이 참석했다고 했었죠. 세 번째 만나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제 그해 가을쯤 네. 그 줄리가 남마다 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초대를 받아갔는데 줄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원순 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남마다 르네상스는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1층과 연결된 계단 위로 넓은 회랑이 있거든요. 계단도 비스듬했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털어가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 상점들이 있고 네네. 옆에 회랑이 큰데 예. 우리 일행이 그림을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하. 줄리의 첫 전시회입니까? 예, 그때 뭐 처음 하는 전시회라고 뭐 모녀가 뭐 긴장해서 그 외에 인근의 한우리라는 식당에서 줄리를 몇 번 봤다는 주장도 했었죠. 안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식품 음료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한 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최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전직 직원분을 먼저 접촉한 유튜브 채널 치사의 품격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마다에서 20년 근무했던 직원분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20년 근무하셨다는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88년도에 올림픽을 계기로 특급 호텔이 많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8년 제가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식음료 서비스 쪽에서요. 볼케이노 옆에 커피숍에서도 근무하고 이제 저희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창립 멤버로 근무를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안혜욱 전 회장은 97년 가을 라마다 르네상스 2층으로 이어진 계단과 복도에서 줄리 전시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그해 가을경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전시회가 있었나요? 예, 그건 100% 기억해요. 저기 아케이드 층 복도 같은 데하고 계단 사이하고 벽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한동안 있다가 이제 그 그림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지하 커피숍에 오랫동안 그 커피숍 밴드홈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행사를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많죠. 북적거려서 뭐냐 그러고 여쭤봤더니 뭐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마침 그 아케이드 사장님이셔가지고 그 뭐 그림 전시하는데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뭐 줄리 작가라고 최근에 안혜 회장님 치매 노인이라고 그러고 그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좀 저건 아닌데 나 기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옆에 계셨다는 아케이드 사장님은 거기서 어떤 업종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보석상을 하셨어요. 전시에 그림이 걸려 있던 공간은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그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케이드 뭐 지나다니는 길, 뭐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이런 식인 거죠. 그림 걸려있던 자리 자체가요. 저는 거기에 그림이 있는 걸 봤으니까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그런 식의 전시회가 있었던 건 그때가 처음인가요? 그림을 걸고 그렇게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 그림이 좀 지루하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후에 또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근무하신 20년 동안 그런 전시회는 그게 유일했습니까? 예. 안혜욱 전 회장 주장으론 인근 한우리 식당에서 라마다 조 회장과 줄리를 몇 번 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한우리에 근무했던 분을 통해서 조 회장과 줄리라 불린 여성이 한우리 식당에 자주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다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라마다 6층에 기계실밖에 없었고 회장실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 안 전 회장은 기계실도 있었지만 회장 집무실 공간이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6층에 회장실이 있었습니까? 5층이 이제 사우나, 헬스클럽, 수영장 그게 있고 6층이 회장실이 있고요. 그 6층은 고객용 엘리베이터 앞에 회장실이 있고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 기계실이 있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기계실이 그건 직원용 있는 쪽으로 있고요. 이제 이건 조그만 기계실이고요. 진짜 기계실은 이제 지하에 있어요. 자, 라마다 르네상스에 20년 근무한 직원분을 통해서 6층에 회장실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과 당시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20년간 근무하는 기간 동안 라마다 호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전시회였고 그 전시회는 줄리 작가의 전시회였다. 라는 크로스체크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시사품격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는 중계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뉴스공장은 줄리를 만났다고 하는 또 다른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사채업을 했었다고 하는 김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사전 인터뷰로 진행됐고요. 참고로 김 씨는 본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뉴스공장에 보내왔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여성을 직접 만났다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 일수 사채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성함이나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름은 김고요. 69년생입니다. 실제 이름과 나이를 밝힌 분이라는 걸 저희가 기록에 남겨두려고 여쭤본 거고요. 네.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여성을 직접 만나신 게 언젠가요? 95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95년도 연말. 네, 연말 때 갔어요.
네. 그때는 선생님도 27 이 정도 나이 때였나요? 네. 젊으셨는데 그때도 사채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미 하고 있을 때였죠. 예. 네. 어떤 분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개인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달변이라 그래요. 월변, 달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들. 그래야 전세 이제 그 계약서를 받기가 쉽잖아요. 당구장도 있고 식당도 많았죠. 근데 유흥업소가 훨씬 많았죠. 유흥업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트클럽까지도 거래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을 상대로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일수언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줄리라는 여성을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도 우리가 수금을 끝내고 오늘 한잔 하러 가자 했는데 제가 볼케이노를 매일 가 수금하는 건 아니었어요. 멀기 때문에 거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볼케이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런 고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네. 거기 아가씨들은 저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웨이터들을 거래를 했죠. 예. 네네. 그래서 매일 가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그날은 술을 한잔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 멤버들하고 그래 수금도 해야 되고 하니 우리 그러면 우리 볼케이노로 가자.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라는 것은 네.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친해져서 네, 그렇죠. 같이 술도 마시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던 분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7시에 만나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자. 근데 딱 퇴근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오다가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여기서 그 회장님이라고 하시면 같이 사채하셨던 회장님. 같은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 네네. 그래서 볼케이노에서 같이 합류하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7시, 8시 이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수금을 갈 때는 손님이 많을 때는 못 들어가요, 거기. 아,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제가 7시에 정한 건 그날 좀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 때 그 웨이터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좀 다 받아놔라. 아하. 이렇게 했었고. 평상시라면 더 일찍 갔을 텐데 네. 손님 없을 때 네네. 근데 이제 좀 늦게 가는 편이어서 연락해서 네. 돈은 미리 걷어놔라. 네, 술 한잔 하러 가니까 네가 돈은 받아놓고 있어라. 그래서 7시에 약속했지 딴 데 같으면 6시 반에 도착을 해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시는 거고. 기억력이 네. 특별하신지 아니면 상황이 특별해서 기억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제가 전화번호 수첩을 안 갖고 다닐 정도로 뭐 핸드폰에다 입력해가지고 뭐 1번, 2번 그때는 막 그랬잖아. 단축키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놨어요. 그냥 누구 하면 그리고 뭐 전화번호 책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포토 메모리인 분들이 있죠. 그렇게 본인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네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웨이터한테 부수 자리로 우리 자리를 마련해놔라 그랬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부수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볼케이노에. 네. 맥주 기본 시켜놓고 먹는 사람들 거기 앉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갔더니 그 회장님하고 웬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까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종업원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그 까만 옷을 입었다는 게 특별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유흥업소를 거래를 해본 바로 봐서는 네. 까만 정장을 입고 그런 옷을 입는다고는 없다고 봐야죠. 아래 위로 검은 정장을 입고 있길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서로 소개가 있었겠죠? 아니요, 소개 안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오히려 힐끗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눈초리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불쾌했고. 기분 좋게 갔는데 젊은 여성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요. 네. 앉자마자 기분이 나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궁금하기도 해서 예. 회장님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저기 아가씨 잠깐만. 그리고 또 회장님 사이에 제가 앉았어요.
거기에. 저 선생님 성격 있으시네요. 아, 저 성질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앉아버렸어요. 예, 그런데요.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와서 이렇게 좀 만나는 애인데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벌러 나온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럼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러고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근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멀뚱멀뚱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웨이터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하고 기분 내러 갔는데 네네. 그 회장님은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 같이 같은 동료들이 멀뚱멀뚱해졌다. 네네. 분위기가.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때는 줄리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오빠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 오빠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죠? 아니 저기 회장님 나이가 몇 살인데 아, 나이 차이. 나이가 그때 50대 중반이면 거의 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뻘에게 오빠라고 하는 게 기억에 남으셨고.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입지 않는 아래 위 검은색 정장. 제가 거기만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마담들도 그런 옷을 안 입어요. 근데 그게 바지 정장이었나요? 네네 바지 정장이요. 그래서 그 장면은 딱 전화번호 한 번 들으면 기억하듯이 포토메모 저런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줄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킹을 해서 잘 놀다 그날을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킹을 들어갔는데 우리 멤버들끼리 그게 아니다. 나가자고 제가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 그리고 나와보니까 이게 둘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흔히 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억이 또렷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줄리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네. 회장님 매너 없게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걔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 줄리. 아. 예, 그래서 뭐야 줄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학생이라면 그냥 이름을 말했을 텐데. 거기는 보면 거의 다 가명을 쓰잖아요. 자기 본명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웃으면서도 얘기했어요. 줄리는 또 뭡니까?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예명을 쓰기도 합니까? 연예인들 이름 많이 써요. 근데 줄리? 요 한 번으로 인연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술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수금하러 갔다가 갔어요. 두 번째 근데 그때도 또 공교롭게 또 까만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 바지 정장을.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종업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상주한 애 같으면 왜 옷차림이 저럴까? 쟤 뭐지? 제가 회장님한테 그 다음날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라 혹시 시간 되면 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근처에 미용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한 5분도 안 걸려서 그냥 갔더래요. 두 번 보셨어요? 여기서 네. 끝납니까? 인연이? 아니죠. 다음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 2달 정도 아마 때 지났을 거예요. 네. 근데 회장님이 야 좀 너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전 돈 사고인 줄 알았어요. 가끔가다 사고가 나니까. 그게 얼마 물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너 기억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리 얘기 내가 해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아픈 것 같은데 네가 병원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 저한테 하길래 아니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네. 그 이틀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것만은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꽃바구니를 좀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되냐고 싫다고. 아니 돈까지 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거든요. 돈도 줬다고 하던가요? 네네 500만 원 주고 제가 확실히 알아요. 거절한 이유가 첫 이미지가 저한테 좋았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첫 이미지가 그때 그 볼케이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한테 무시당할 그런 군번은 아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나이대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첫 대면부터 불쾌했기 때문에 첫 만남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한 거네요. 말하자면. 네네네. 네, 거절했는데 계속 또 부탁을 했고 그런 말들을 네. 주고받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여성이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는 저는 그냥 음악 들을 때 네. 이 정도였는데 유튜버 들어갔는데 그 막 줄리 얘기가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저기서. 이게 뭐지? 2번 본 건데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 예전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 내가 본 사람이라고 확신하신 이유는 뭔가요? 광 대표가 튀어나오고 얼굴도 크고 너부대대 해가지고 굉장히 남성미가 넘쳤죠. 인상도 예, 그래서 복장도 그랬고 줄리가 바로 얘였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 화면 보는 순간에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도 그때 그 머리에다가 머리를 뒤로 약간 핀질리듯이. 머리 스타일도 똑같다. 네네. 왜냐면 저는 머리 스타일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지나가다도 예쁘는 여자 보면 머리 스타일을 먼저 봐요. 그 회장님과 여러 번 주고받아서 줄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네네. 생김새는 그게 평상시 그 상대하시는 종업원들의 평균하고는 좀 달라서 예.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작년에 과거 사진들이 나오자 아, 내가 기억하는 그 친구가 맞다. 네. 오래된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네,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 함께 가셨던 서너 명의 동행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죠. 네. 이렇게 굳이 자기 신분을 다 밝히고 과거 내가 본 줄리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시는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을 검증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일단 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거였고 또 녹취에서도 사채업자 데리고 나오라면서요. 그럼 밝혀보잔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 인터뷰 이후에 그 사채업자 나와보라고 해라고 해서 네네. 그럼 내가 나가서 인터뷰를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의 기억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그러니 기억했겠구나 싶습니다. 많은 그 줄리라는 여성에 대한 이런 일화, 지금 말씀하신 일화를 말해줄 주변인들이 있나요? 네, 그때 수금도 담당해주고 볼케이노에서 네. 그 담당해주고 했던 그 보조 웨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애가 택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배달이 왔는데 걔가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둘 다 놀랐어요. 우연히. 네네, 우연히요. 한가워서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이고 가끔마다 와서 이제 배달 오면은 차도 한잔 마시고 가고 그랬었죠. 그분은 이 일화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줄리를 기억을 하죠, 걔는. 근데 걔는 이제 줄리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줄리라는 애가 있었던 거. 알겠습니다. 그분 연락처는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터들이 보조 웨이터까지 하면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제보자들이 있을 건데 왜 나타나지 않는지 저 같은 사람도 나서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실명 걸고 이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95년 겨울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한 여성을 직접 만났다는 김 선생님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 씨의 주장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당시 라마다 호텔 볼케이노에서 웨이터 보조를 했었고 지금은 택배 일을 하신다고 하는 임모 씨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뉴스공장 작가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택배 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김 사장님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마주치셨나 봐요. 그 전락 끊겼다가 제가 강화에서 택배를 할 때
배송을 가는데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만났죠.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노에서도 일을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웨이터로 일하셨던 건 맞으세요? 보조요, 보조. 그때도 김 사장님하고는 알고 지내셨던 사이였었어요? 저기 그 누나가 그 사채를 좀 크게 해갖고 네. 저희 그 웨이터들도 사채를 좀 주고 해서 가끔 이제 그 웨이터 팔아준다고 손님들 닭다리 좀 오시고 했었어요. 아, 저도 저도 그 누나한테 좀 뭐 돈 좀 더 쓰고 있을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줄리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근데 뭐 줄리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기억이 납니다. 뭐 웨이터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었나 보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대학생들이 네. 이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줄리라는 영어 가명이 특이해서 네. 줄리라는 가명의 여자 대학생이 있었다는 걸 딱 기억이 나죠. 대학생들은 뭐 어떤 일을 했던 친구들인가요? 가끔 이제 콜을 받으면 네. 나와서 술 마시면서 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대학생 애들은 몇 명 안 됐고 더군다나 없었으니까요. 대학생들 영어 있으면 더 없죠. 교포도 아니고. 예, 그렇죠. 부천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을 텐데 믿기지 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줄리아 그 줄리도 몰랐어요. 이제 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충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줄리라고 불린 여성을 만났고 목격했고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네 분의 인터뷰를 연속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뉴스공장은 추가 인터뷰를 계속 하겠고요. 제보자를 기다립니다. TBS JEBO TBS 제보 gmail.com입니다.